여보세요? 안녕, 난 텀이라고 해.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한 편 들려줄게. 내가 폐기물 수집 일을 할 때 겪은 일인데, 폐기물 수집이란 흔히 예전에 청소라고 적힌 차량을 본 적 있을 텐데 바로 그 일이야. 여러분들이 버리는 소파, 장롱, 냉장고, 이런 거에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면 수거를 한 후에 회사 소각장에 버리는 일이지. 그리고 실어야 하는 물건이 많아서 장롱 같은 건 늘 부셔서 나무만 싣거든. 그날도 장롱 뒷판을 발로 차서 부시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. 저기 아저씨, 우리 집에 장롱 하나 버릴 게 있는데 돈 드릴 테니까 좀 치워주세요. 그래서 나는 나한테 말하지 말고 뭐 슈퍼나 동사무소에 가서 기입하라고 말을 했지.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잠깐이면 된다고 하더니 나를 집으로 부르는 거야.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작은 장롱 하나를 현관문 쪽에 내놓은 게 보이더라고. 그런데 이상한 건 장롱에 부적 같은 게 여러 장 붙어 있는 거야. 그 장롱은 엄청 작고 오래됐고 밝은 앤티크풍의 장롱이었어. 나는 무게를 가늠해 보려고 그 장롱을 잠깐 만졌는데 순간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과 함께 차가운 뭔가가 내 몸을 만지는 기분이 드는 거야. 그리고 나를 본 아주머니가 갑자기 종이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더니 내 손에 전부 쥐어주면서 말하더라고. 내일은 이것만 소각장에 버리고 일찍 퇴근하시죠. 돈을 받아서 세보니까 얼추 한 3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. 근데 폐기물 수집 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절차라는 게 있거든. 매일 실어야 하는 중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자기 돈으로 메꿔야 돼. 나는 돈 욕심이 좀 났는데 뭔가 이상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것만 싣고 갈 수가 없다. 그러면 내가 새벽에 소각장을 2번 들어가야 한다고 그냥 스티커를 사서 붙이시라고 설명을 해줬어.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집 안에 들어가서 돈을 또 가지고 나오셨는데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돼 보이더라고. 아주머니는 문제 있는 그런 거 아니라면서 나한테 꼭 버려달라는 거야. 솔직히 횡재했다 싶었지. 그래서 나는 돈을 받고 버려준다고 했어.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. 아저씨, 절대 무슨 소리가 들려도 장롱 안에 열어보거나 하지 마세요. 절대 부수지 마시고 이대로 소각장에 버려서 태워주세요. 아셨죠? 아, 예. 근데 아주머니가 나를 못 믿겠는지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야.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. 무조건 이것만 지켜주세요. 제가 뭐라고 했죠?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. 무슨 소리가 들려도 열어보지 말 것. 그리고 장롱을 부수지 말고 그대로 소각장에 넣고 태워야 한다.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한시름 놓았다는 듯 해맑게 웃으시면서 집으로 들어가셨어. 그래서 나는 다음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새벽 3시에 전날 실은 물건을 소각장에 넣어서 버리고 그 아주머니 댁에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나와 계시더라고. 그러더니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거야. 부수시면 안 됩니다. 꼭 이대로 소각장 안에 통째로 넣어주셔야 돼요. 절대 무슨 소리가 들려도 열어보거나 하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아, 예, 알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돈도 많이 받았고 그대로 해드릴게요. 나는 그 장롱을 싣고 다시 회사 소각장으로 가는데 보통 경력이 짧은 기사들은 차량을 좀 안 좋은 걸 주거든? 그래서 노후되고 오래된 차량이라 소음이랑 진동도 심해. 그런데 그 진동과 소음을 뚫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. 아저씨, 저 좀 꺼내주세요. 나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생각했어. 근데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. 아저씨, 저 좀 안에서 꺼내주세요. 그 작았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, 목소리는
한 7세에서 8세 정도 되는 듯한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는데 그 뒤로도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. 아저씨, 저 좀 이 안에서 꺼내주세요. 근데 나는 해안도로를 타고 있어서 주변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릴 수 없었거든. 설마 어린애를 유기한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꼭 그대로 소각장에 태워달라던 당부가 떠올라서 애써 무시했지. 그런데 아무래도 찜찜해서 다시 일반 도로로 들어섰을 때 차를 잠깐 세워놓고 흡연을 했어. 그리고 그 소리가 또 들리나 기다렸는데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. 아저씨, 답답해요. 저 좀 이 안에서 꺼내주세요. 네? 제발요, 아저씨. 문 좀 열어주세요. 와,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. 정말 저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? 어떤 대형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? 그래서 확인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생각했지. 그리고 그 장롱을 들고 위아래로 흔들어 봤어. 안에 뭐가 들어있다면 걸리적거리면서 비명소리라도 들리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지. 그런데 장롱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두세 번 정도 흔들었는데 안에 물건이나 사람이 들어있지 않은지 걸리적거리는 게 전혀 없는 거야. 그래서 장롱을 내려놓고 차에 다시 실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눈앞이 새카매지고 온몸에 한기가 스며드는 착각이 들더라고. 북극의 알몸으로 서 있으면 이런 추위가 느껴질까 싶었어. 그래서 장롱에서 손을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손에서 안 떨어지는 거야. 마치 본드에 붙은 것처럼. 이 당시에도 별별 이상한 말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는데 애써 무시하면서 한참 동안 씨름한 끝에 겨우겨우 발을 써서 장롱을 떼어놓는 데 성공했어. 그렇게 소각장에 들어가니까 관리인이 나를 보면서 왜 또 왔냐고 묻더라고. 나는 그냥 말없이 2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꺼내주고 모른 척 해달라고 했지.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휘파람을 불면서 손짓으로 소각시설 안에 남자에게 사인을 주더라고. 이때 당시에 CCTV가 있었어도 그걸 뭐 굳이 확인 안 하고 중량만 확인했기 때문에 관리자가 모른 척하면 끝이었거든. 그리고 나는 소각장에 내려놓으려고 그 장롱을 다시 들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3중, 4중으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. 아저씨, 저 좀 꺼내주세요. 아저씨? 아저씨, 야, 꺼내달라고. 나는 또다시 온몸에 환기가 스며들었고 호흡기가 얼어붙은 듯한 극한의 추위가 몸에서 느껴졌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그 장롱을 소각장 안에 부서지지 않게 조심히 던져 넣었어. 그리고 30분 후에 한 번 소각을 하니까 담배를 피면서 앞에서 기다렸지. 그런데 소각이 시작되자마자 애원 섞인 말소리랑 비명소리가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데시벨로 들리는 거야. 막, 야, 살려줘! 살려달란 말이야! 뜨겁다고!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다행히 안에 사람은 없더라고. 부적과 함께 장롱만 불에 탔어. 그리고 모든 소각이 끝난 후에 더 이상 머릿속에서 들리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. 그때의 경험 이후로 가구에 부적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섬뜩하고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됐어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.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고 제보 사연은 메일로 부탁할게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.